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연은 시엄마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의 박. 장례식에서 밝혀진 충격 진실. 장례식장의 침묵. 새벽 5시 집안을 가르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박미선 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흔들었지만 한재석 씨의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의사 유족분이시죠? 유감스럽게도 미선의 다리에서 힘이 빠진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는다. 미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한테 연락. 순덕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어요. 아들의 차갑게 식은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순덕 아들의 손을 붙잡으며 재석아, 엄마 왔다. 일어나라, 재석아. 미선은 반대편 구석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본다. 두 여자 사이에는 침묵만이 흐른다. 장례식장, 이틀 후.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상주석에는 순덕 씨와 미선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단 몇십 센티미터였지만 누구도 좁힐 수 없는 깊은 골이었어요. 조문객이 두 사람에게 절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부간 금슬이 참 좋으시네요. 이런 때 서로 의지가 되셔야죠. 순덕과 미선은 동시에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서로를 쳐다보지 않는다. 조문객이 돌아서자 순덕이 작게 중얼거린다. 순덕 영정 사진. 내가 고른 게 더 나았을 텐데. 미선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사진이에요. 순덕 아들 얼굴은 내가 더 잘 알지. 미선. 밤이 되자 조문객들이 뜸해졌어요. 빈소 안에는 순덕 씨와 미선 씨, 그리고 손녀 지우 씨만 남았습니다. 지우 두 사람 사이에서 할머니, 엄마 좀 드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순덕 난 괜찮다. 내 엄마나 챙겨라. 미선 저도 괜찮아요. 어머님 드세요. 지우 한숨을 쉬며 둘 다. 제발.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시간이었어요. 순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 3일장으로 해야지. 우리 재석이 장례를 2일장으로 하면 어떡해. 미선 하는 말 어머님, 요즘은 다들 2일장 해요. 남편도 간소하게 하길 원했을 거예요. 순덕 내가 우리 재석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미선 참았던 목소리가 떨리며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요. 순덕 미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여자는 서로 등을 돌렸어요. 같은 슬픔을 겪고 있었지만 그 슬픔조차 나눌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상처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집은 너무나 고요했어요. 재석 씨가 없는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두 여자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미선이 밥상을 차린다. 순덕이 거실로 나온다. 미선 진지 드세요. 순덕 밥상을 보며 재석이가 내 밥이 너무 짰다고 늘 그랬어. 그래서 심장이. 미선 숟가락 놓는 손이 떨리며 뭐라고요? 순덕 내가 밥을 짜게 해서 우리 재석이가 이렇게 된 거야. 30년간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미선 일어서며 어머님, 그 말씀은 너무하시잖아요. 순덕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미선 30년 동안 제가 뭐 하나 제 맘대로 한 적 있었나요? 순덕 그게 무슨 소리야. 미선 눈물을 참으며 밥 한 번, 국 한 번 제 입맛대로 해본 적 없어요. 전부 어머님 입맛에 맞춰왔어요. 순덕 시어머니 입맛 맞추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미선 당연한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미선 씨의 기억 속으로 과거가 밀려 들어왔어요. 회상하는 미선 25년 전. 젊은 미선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다. 순덕이 방문을 연다. 순덕 회상 출산 휴가 3일이면 충분하지. 가게 일손이 딸리는데 언제까지 쉴 거야? 미선 회상 약한 목소리로 어머니. 아직 몸이. 순덕 회상 나도 너 낳고 다음 날 이랬어. 요즘 여자들은 너무 약해. 현재로. 미선 목이 메어 지우 낳고 3일 만에 일터 나갔어요.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순덕, 내가 언제. 미선 제 친정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못 갔잖아요. 장사가 바쁜데 어떡하냐고 남편이 혼자 가면 되지라고 하셨잖아요. 순덕 당황하며 그때는 정말 바빴으니까. 미선 30년이에요. 어머니. 30년 동안 전 제 인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순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그런 마음을 그녀는 정말 몰랐던 걸까요? 손녀 지우의 방. 지우가 거실의 언성을 듣고 나온다. 할머니,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순덕 넌 가 있어. 어른들 일이야. 지우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미선 지우에게 넌 몰라. 내가 뭘 알아. 지우 눈물을 글썽이며 전 둘 다 제 가족인데 왜 이래야 돼요? 지우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순덕과 미선은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애쓴다. 식사 시간도 따로, 거실에서 마주쳐도 인사 없다.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갇혀 있었어요. 미선 씨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선 혼잣말로 이젠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유산을 둘러싼 전쟁. 재석 씨가 떠난 지 2주가 지났어요. 유산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변호사 사무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이 집과 예금 약 2억 그리고 상가 하나입니다. 순덕이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순덕 재석이가 나한테 남긴 것도 있을 거예요. 유언장 같은 거. 유언장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미선 그럼 법적으로 배우자인 제가 상속인이에요. 순덕 미선을 쏘아보며 뭐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내가. 미선 법이 그래요. 어머니. 순덕 법. 30년 아들 키운 엄마는 법에 없어. 변호사 난처하게 두 분. 일단 진정하시고 순덕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재석이 키웠어. 대학까지 보냈다고. 미선 차갑게 저도 30년을 이 집에 바쳤어요. 제 청춘이 다 여기 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미선이 재석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다. 오래된 책장 뒤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한다. 미선 이게 뭐지?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한다. 재석의 생일,
결혼기념일. 마지막으로 지우의 생일을 누르자 금고가 열린다. 금고 안에는 두 통에 봉인된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에는 어머니께, 다른 하나에는 미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든다. 순덕을 부른다. 미선 어머니, 잠깐 나오세요. 순덕 방에서 나오며 뭔데? 미선 편지를 내밀며 이거 남편이 쓴 편지예요. 어머님 것도 있어요. 순덕이 편지를 받아든다. 재석의 필체를 보고 손이 떨린다. 순덕 이게 재석이가. 두 사람은 각자의 편지를 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편지. 순덕의 방.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재석 육성. 어머니,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살아생전 차마 하지 못한 말들을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순덕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재석아. 재석 육성. 어머니의 희생을 압니다. 아버지 없이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사랑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미선에게는 너무 가혹하셨어요. 순덕의 얼굴이 굳는다. 재석 육성. 미선이는 30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우는 소리를, 친정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마음을, 자기 입맛대로 밥 한 번 못 해먹는 서러움을. 순덕 눈물이 흐르며 내가 그렇게까지. 재석 육성. 저는 비겁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저는 늘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중재해야 했는데, 두 분 모두를 지켜야 했는데. 미선의 방. 미선도 편지를 읽고 있다. 눈물이 편지를 적신다. 재석 육성. 미선아,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미선 흐느끼며 당신. 재석 육성. 당신은 내게 단 한 번도 시어머니 욕을 하지 않았어. 힘들다고 괴롭다고 말하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알았어. 당신의 그 참음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미선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알았으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재석 육성. 어머니도 나쁜 분이 아니야. 그분도 평생 혼자 고생하셨어. 그 방식밖에 모르셨던 거야. 미선아, 부탁이야. 어머니를 미워하지 말아줘. 두 편지는 같은 문장으로 끝나고 있었어요. 재석 육성. 두 분이 화해하는 게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부디 서로를 이해해 주세요. 두 분 모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순덕의 방안. 순덕이 편지를 안고 소리 내어 운다. 순덕 울먹이며 재석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선의 방안. 미선도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꼭 안고 흐느낀다. 미선 당신. 왜 이제서야 이런 말을. 그날 밤 두 여자는 각자의 방에서 밤새 울었어요. 30년의 시간이 한 남자의 마지막 편지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방안. 편지를 읽은 후 며칠이 지났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서로를 피하지 않게 됐어요. 아침 식사 시간. 미선이 밥상을 차린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온다. 순덕 작은 목소리로 좀 도와줄까? 미선 놀라서 아니에요. 거의 다 했어요. 순덕. 그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는다. 어색하지만 예전의 냉랭함은 아니다. 그날 오후 순덕 씨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심을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순덕 문 밖에서 미선아.
들어가도 되겠니? 미선 안에서 놀란 목소리로 네, 어머님. 문이 열린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간다. 그 순간 순덕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의 방은 생각보다 훨씬 좁고 낡았습니다. 순덕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가 내 방이었어? 미선네. 30년 동안 순덕 이렇게 좁은 데서 작은 옷장 하나, 낡은 화장대 하나,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북향방. 순덕 목이 메어 난 몰랐어. 내가 이런 데서 살았는지. 미선 괜찮았어요. 그래도 제 공간이 있어서 좋았어요. 순덕 눈물이 고이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덕 씨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미선 눈물을 닦으며 저도 어머님 마음을 몰랐어요. 어머님도 혼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순덕, 그래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니. 내가 너무 심했어. 미선 어머니. 순덕, 미선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재석이도 그걸 원했잖니. 미선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님. 두 여자는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벽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 거실. 순덕, 미선, 지우가 함께 밥상에 앉는다. 지우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 엄마. 같이 드시는 거예요? 순덕 웃으며 그래야지. 우린 가족이잖니. 미선 미소 지으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했어. 어머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순덕 반찬을 먹으며 이거 맛있네. 지우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 엄마. 고마워요. 재석 씨의 영정 앞에서 세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어요.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순덕 영정을 보며 재석아. 봤지? 엄마가 이제 잘할게. 미선 옆에서 당신. 걱정 마. 우리 잘 지낼게. 봄날 묘지 앞. 봄이 왔어요. 순덕 씨와 미선 씨는 함께 재석 씨의 묘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묘 앞에 꽃을 놓는다. 순덕, 재석아, 엄마 왔다. 미선이랑 같이 왔어. 미선 당신, 편히 쉬어요. 우린 이제 괜찮아요. 묘지를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순덕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미선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걸었어요. 순덕 걸으며 미선아. 오늘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거 해 먹자. 미선 웃으며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순덕 그래. 우리 이제 같이 좋아하는 거 찾아보자. 햇살이 따스했어요. 두 여자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재석 씨가 남긴 마지막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